자, 이제는 주주총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박준현, 송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8월 20일입니다. 저희 방송이 7월 말 정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좀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예, 어떤 점이요? 이제 조금 더 원래 제가 이제 차트 기반의 수급 전문가라고 예, 그쵸. 이야기를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예, 주식 어부. 네. 그런데 지금 원체 지금 이제 이 텐베거를 출연을 하면서 예. 많은 이슈도 일단 좀 봐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시장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방송을 만들어주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약간 뭐 레벨업하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송률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박주현 매니저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뭐 저도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8월달 최악이었죠. 8월 5일부터 무슨 블랙 먼데이 찾아오고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예. 그래도 빠른 반등으로 지금은 좀 살만해졌다. 예, 그래도 뭐 폭풍이 지나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지금은 시장이 빠른 안정을 찾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신규 자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고 이런 건 많이 못했지만 저희가 전해드리는 분석을 통해서 뭐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혹여나 뭐 좀 정리하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선점해서 최근에 반등하는 장에서 또 수익을 챙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좀 미국장 비롯해서 뭐 국내 장도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조금 더 기대 많이 갖고 저희도 주제 선정 잘하고 종목 선정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증권이 나왔습니다. 뭐 증권, 금융, 은행 이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뭐 크게 선호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의 올해 뭐 내내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밸류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죠. 9월에 밸류업 지수 발표한다고 하고요. 또 4분기 중에서는 지수와 연계한 ETF까지 출시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면서 뭐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 호실적 보였고요. 나아가서 주주 환원책도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권 뭐 계속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박준현 매니저가 발제를 해줬습니다. 자, 증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증권 쪽을 관심을 가져본다면 포트에서 한 몇 %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최소한 다음 달까지는 한 5에서 10% 정도는 미리 좀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음 이렇게- 달까지라고 이렇게 시점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다음 달 미국 FOMC 회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미리 좀 준비한다라는 자세, 준비한다라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증권주를 좀 한번 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시장에서 대부분 알려져 있고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 100%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뭐 이렇게 금융, 은행 투자할 만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주주 환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도 부각이 되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류 분위기가 한번 불 때 순환매에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연초부터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단발성으로 반등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시세 상승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 같은 경우는 하반기 올해 좀 길게 시기를 놓고 봐도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올해 대부분 호실적 전망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증권주에 대해서 좀 좋은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두 분이 또 탑픽으로 가져온 종목은 뭘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나왔고요. 신한지주 나왔습니다.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집한 그런 이름들인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증권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하 하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이 금리 인하가 좋다라는 것만 알았지 갑자기 미 경제의 경착륙,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경기가 안 좋은데 그렇다면은 뭐 안전자산이라든가 뭐 달러, 채권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 아주 미국의 빅 이벤트 기간이었는데 거시경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경기 침체는 그렇게 우려감은 없어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유진투자증권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봤던 이유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 시장이 한번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됐다? 증권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워낙 많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라는 이야기, 뭐 밸류업 등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지금 신영증권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잠깐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삼성증권 지금 보시게 되면은 52주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52주 신고가라고 하면 작년 저점 대비해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당 폭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신영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물론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차트를 일봉 차트를 제가 끝까지 한번 이렇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줄여서 보여드리면은. 자, 2007년도에 고점마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 우리가 52주 신고가라는 이야기 쓰죠. 근데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거래소에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권주들 이번에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그기 전까지는 아마 좀 기대감.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 그렇다면 파생 상품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파생 상품. 그렇다면은 파생 상품에는 증권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유진증권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유진 투자증권. 잠시만요. 유진투자증권.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에 지금 6월 달에 들어왔던 수급이 눈에 보입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분봉 수급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월요일 날 한번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충분히 이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한번 바람이 불면 그 당시에 코로나 때는 한 두세 배씩 올라갔는데 그만큼 안 올라가도 최소한 뭐 한 50%만 정도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증권주 유진투자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지주. 송율 매니저가 탑픽으로 꼽았는데 신한지주 주목한 이유요. 예, 아무래도 밸류업이라고 하면은 주주환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가파르게 강화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금융그룹 4대 금융그룹 중에서 최초로 21년도에 분기 배당 실시했고요. 23년도에는 균등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무려 7분기 연속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할 때도 다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성이 중요한데 이 현금성 비율이 13.5%입니다. 13.05%인데 보통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 기점으로 보는 게 13%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얘는 해당되는 종목이고, 지금 KB도 지금 여러분들이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KB랑 신한이 대표적으로 지금 자사주를 꾸준하게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습니다. 3년 연속 지금 실적 성장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기존 주주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오가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박춘현 매니저의 유진투자증권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유한타 배당금 봐라 300원 준다는데 유진은 60원이요 라고 또 아쉬움을 남겨주셨고요. 아래에 두나무 심었다는데 맞나요? 라는 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물이 없어서 안 움직임, 지금 아래에 차트에 대한 내용 있는데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증권사 사려는 기업 많네요. 한양증권 M&A에는 이 세 가지 기업이 참여한다는데 유진도 두나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매각설에 대한 이야기 저희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이죠. 신한지주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아래는 10만 지주를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두 가지 의견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요. 네, 자사주 이야기가 나왔네요. 머지않은 미래에 매년 8% 이상의 배당 기대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525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배당 계획 있을지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한이랑 우리은행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하는데 신한은행이 베트남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다른 대형 은행들은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익이 1,400억 원이라고 하죠. 더 매력적인데요. 그럼 매력적인 가격 전략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먼저 유진 투자 관련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식의 의견이 있었고 또 이 두나무 피인수설과 관련한 궁금증도 뭐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갖고 계신데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질문에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 종목은 지금 2020년도 지금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가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3월달에 급락한 이후에 자 이때가 지금 1,160원까지 떨어진 이후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3,300을 갔습니다. 그렇죠. 3,300을 갈 때 이 하단 부위에 보면 1,500원짜리였습니다. 1,500원짜리가 고점이 5,000원을 기록하는 부분을 보여줘요. 한 3배 정도 올랐죠. 자, 그만큼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연속성도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4월 29일인가요? 아마 이때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1천만 개인 투자자가 2천만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이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4월 29일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우리나라 이 고객 예탁금이 20조, 30조 시장에서 47조 시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진투자증권이 만약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많이 못 갈 것 같은데 조금 갈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조금 기울 뿐이다. 예. 그래서 한번 이 종목 끼와 연속성이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아까 두나무를 심었네 어떤 식목일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증권주들이 조금씩 좋지 않은 이유들은 있습니다. 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영업 실적 등등등에서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서 뭐가 뭐 매각설이나 이런 걸 도는데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직접 밝혔습니다. 당시에 이게 올 초인가 아마 나왔던 이슈인 것 같은데 당시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다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일단 종목, 그다음에 차트, 수급, 그다음에 기대감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지주로 넘어가서요. 뭐 신한지주는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만큼 이런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반기 실적이 정리가 됐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에서 글로벌, 그 안에서도 베트남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상반기 글로벌 매출 보면은 15%가 해외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해외 순이익 비중을 보면은 한 4,2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한 베트남 은행에서 한 1,400억 가량 지금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 수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아까 이제 4대 금융지주를 예시로 말씀드렸었는데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그 중심에 베트남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법인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종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밸류 부분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자사주 소각을 무려 7분기 연속 이어오고 있고 이걸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주주환원율 2027년까지 50% 달성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빠르게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준현 매니저님. 네, 유진투자증권은 지금 목표가는 제가 10,000원을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더블이네요. 네, 저희 방송이 뭐죠? 10-100입니다. 예. 일단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 큰 박준현 매니저의 목표가 10,000원이었고요. 다음 신한지주입니다.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는데요. 전고점 64,2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 저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64,000원,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 52,000원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